자, 유전은 뭐냐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이 자손한테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유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손한테 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있냐면 정록 생명이 있습니다. 정록 생명. 지금 선생님 필기를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세균 분열법 이런 거 나오면 생식 이것만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록 생명을 갖다가 예로 나왔을 때 생식을 찾으면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나오든 요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적응과 진화. 그래서 내일 통과 시간에 진화 같은 것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첫 번째로 쌤이 적응에 대해서 정의만 잠깐 좀 할게요. 적응이 뭐냐면 서식 환경 변화가 생깁니다. 서식 환경 변화. 이게 따라서 생물의 특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건조한 사막이야. 사막에 식물인 선인장이 있지. 이 선인장은요 건조하다 보니까 가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파리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는 사는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걔들의 귀든 몸집이든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적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화. 진화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에 적응을 해가지고 유전자 구성이 변합니다. 오랜 시간에 적응하다 보니까 유전자 구성이 변해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요. 너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칫의 뿌리 모양 있지 마세요. 그런 것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선생님 적어주면 선인장, 가시 이런 거 나오면 적응과 진화 예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런 거 나오면 적응과 진화 예고. 그 다음에 핀칫색, 구리 이런 거 나와도 적응과 진화 예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이런 것들이 말라리아 출몰 지역에서 적응해갖고 살고 있지 맞지? 그래서 이것도 적응과 진화 예다. 그래서 있잖아, 이 7가지 중에서 얘를 갖다가 해서 어디에 속하느냐 찾는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적응과 진화 예는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7가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조금 나면 선생님들이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책 좀 봅시다. 자, 책의 11쪽 갑니다. 11쪽에 3번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되어 있는데 가로 1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 줄치세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 줄쳤으면 그 밑에 얘 바로 간다.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불광성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미모사는 잎에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는다. 미모사 줄 한번 때려주세요. 미모사 자주 나옵니다. 얘로. 그 다음에 박쥐는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주광성이다. 이런 단어를 썼었지 맞지? 그 다음에 고양이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집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얘다. 그 다음 그 밑에 항상성 줄쳐라. 항상성이 뭐야? 저 뒤에 줄치세요. 체온,
삼투압 혈당량. 그래서 얘 보면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체온 유지 나오지 맞지?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물의 양을 조절하지 맞지? 그래서 이런 예들이 나오면 항상성에 해당하는 예라는 걸 찾아낼 수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발생과 생장 줄처럼. 자, 거기 지금 가로 1, 가로 2 해서 발생이 뭐고 생장이 뭐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고요. 발생이 얘 줄치자, 개구리 줄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얘 생장에는 뭐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 이런 데 필요 없고요. 밑에 그림 봅니다. 자, 수정란이 점점 올챙이가 되고 어린 개구리까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 그러고요. 이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걸 우리는 생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생님 잠깐만 보자. 생장과 성장의 차이. 자, 죽순 줄쳐봐. 자,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죽순은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를 늘리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구성 물질을 스스로 합성하여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생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석순 봐라. 석순 비생물입니다. 석순은 외부로부터 석회 물질이 첨가되어 구성 물질의 양이 많아져서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생물일 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지 맞지? 다시 본문으로 간다. 5번 생식과 유전 줄처럼. 자, 그게 1번에 보니까 생식의 정의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얘 줄치자. 집신벌레 분열법. 그 다음에 유전 정의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정록생명 그거는 줄치세요. 그래서 그런 단어 나오면 생식과 유전의 예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 자, 다음 페이지 6번에 적응과 진화 줄치세요. 적응과 진화. 그래서 밑에 1번에 보니까 적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쌤이 아까 그냥 노트 필기해 줬던지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 진화에 해당하는 예도 거기 정의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데요. 우리는 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쌤 잠깐 읽어보면 가랑이 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변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 선인장 가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칫의 뿌리 모양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응과 진화의 예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생물원이 처음 교과서가 이게 바뀌었을 때는 언제냐면 20년도입니다. 20년도. 지금 23년도, 너희도 24년도죠. 20년도에 학교 내신에서 이 로봇 강아지 이거 있지. 이거 되게 출제를 많이 했는데 이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도에 출제를 했고 21년도에도 한두 개 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비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자. 처음에 있는 그림은 강아지 그림입니다. 강아지는요, 먹이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어 움직이고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를 들으면 짖는다 이래 나오고, 강아지 로봇은 전지를 충전해서 움직이고요.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꼬리도 흔들고 짖는 거와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이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뭔지 쓰라, 차이점이 뭔지 쓰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조금 말이 좀 나왔던 게 있었다. 그 밑에 공통점 잠깐만 봐라. 머리, 몸통 4개의 다리를 가지고 꼬리가 있다. 이건 별로 필요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쳐라. 에너지를 얻어 움직일 수 있고 그거 줄쳐라. 야, 에너지를 얻어 움직일 수가 있다. 요 단어만 들었을 때 이 7가지 어디서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요 7가지 중에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얻어 움직일 수 있다. 물질 대사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단어만 딱 들은 거야. 근데 그게 공통점이네. 선생님, 강아지 로봇이 어떻게 물질 대사합니까? 이거지. 근데 그게 공통점에 너 이 책에 지금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거 해석하는 데서 되게 문제가 많이 걸렸었다. 그 다음 뒤쪽에 자극을 감지하여 반응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건 자극과 반응이지 맞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강아지는요 일단 세포입니다. 로봇은 세포가 아니죠. 차이점. 그 다음에 먹이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를 하죠. 강아지는 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건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애매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여 생장한다. 생물이니까 자라지 맞지? 그 다음에 로봇은 자라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이니까 강아지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겠지. 생식. 그런데 로봇은 하지 않는다. 결론 강아지는 생물이고 로봇은 생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지? 그냥 가볍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거 생물의 특성 구분 그래서 줄쳐라. 개체 유지 현상 줄쳐라. 개체 유지 현상 줄쳤으면 화살표에 있는 거 줄쳐라. 세포 줄치고 물질 대사 줄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줄치고 항상성 줄치고 발생과 생장 줄쳐서 선생님 5가지 있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종 유지 현상 줄쳐서 그 밑에 화살표에 줄쳐라. 생식과 유전 줄치고 적응과 진화 줄치고 그래서 2개가 있다 맞지? 그래서 총 7가지 중에서 5개, 2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바이러스 나와있다. 필기 준비라. 자 2번 바이러스. 우리가 1992년쯤 그쯤에 러시아에서 이미 세균은 발견이 돼 있을 시절이었다. 세균은 발견이 됐는데 이 담뱃잎에 이것도 필기 좀 해볼래? 우리 담배 알지? 담배는 이 담배 잎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게 담배야. 그래서 담배 잎이 있습니다. 담배 잎. 근데 이 담배 잎에 붉은색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모자이크 병이다 뭐 이런 단어 쓴다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인마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세균까지는 알고 있던 시절이라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접을 만들었어요. 접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걸 세균 여과기 이렇게 얘기하면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통과합니까? 통과 못합니까?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요 밑에를 통과해요? 통과 못해요? 못합니다. 알겠죠? 세균 여과기는 세균을 통과 못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세균인 줄 알고 세균 여과기에 집어넣어서 요 밑에 있는 요 물 있잖아요. 여기 저기 있는 이거 액체 이거를 정상 담뱃잎에 바르니까 또 붉은색이 또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안에 있다. 여기에 저기 뭐를 갖다가 알 수가 있냐면 요거 알 수 있습니다. 세균보다 크기가 더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다는 것은 세균보다 크기가 더 작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우리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학 현미경 우리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더 작은 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생겼는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임마 단어도 좀 기억해라. 이거를 박테리오 파지라고 얘기합니다. 박테리오 파지. 그래서 생겨 먹었는 거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단백질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단백질 결정.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마가 뭐냐면 핵산입니다. 핵산. 그래서 핵산 그러면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놈이
발견되었다. 세균보다 크기가 더 작은 놈. 그래서 이 놈을 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박테리오파지를 어떤 친구? 대장균 그런 대장균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나중에 서술형으로 출제를 억수로 많이 하는 게 이 바이러스가요. 생물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이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이거 주관식으로 출제한 학교가 10개 학교 중에 거의 한 8개 학교 출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출제하니까 반드시 기억 좀 해놔라. 자, 생물적 특성,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 봅시다. 외워야 되니까 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생물적 특성은요, 어디 안에서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냐면 바이러스가 어떤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니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고,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 밖에. 세포 밖에. 먼저 생물적 특성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집니다.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집니다. 아까 여기 우리 그림에 요거 있었죠. 요거 핵산이요. 이건 생물적 특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주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생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 대사와 증식이 일어나요. 증식이라는 건 수를 늘린다는 거죠. 수를. 그 다음 세 번째, 핵산이 있으니까요, 유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 현상과 돌연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외워야 될 게 핵산,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 그 다음에 유전 현상, 돌연변이. 이게 생물적 특성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게 비생물적 특성이야? 첫 번째,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닌, 세포 구조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세포막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습니다. 물질 대사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 세 번째, 숙주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줍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니다, 효소 없다, 단백질 결정체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외워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 됐습니다.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바이러스. 자, 1번에 바이러스 줄처럼 살아있는 세포에 기사하는 감염성 병원체 출시돼요. 나중에 우리 질병에서 또 배울 겁니다. 이거 바이러스는 알겠지? 감염성 병원체. 너희들 감기,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거 있지 맞지? 그래서 감염성입니다. 그 다음 바로 1번에
줄쳐라. 크기가 세포보다 훨씬 작고 그거 줄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줄쳐야 됩니다.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구성. 외우세요.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구성. 그 다음 그 밑에 3번을 읽어볼게요. 19세기 후반에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을 즙을 세균 여과기에 걸러 얻은 여과액은 밑으로 떨어진 거지 맞지? 이 여과액을 건강한 담뱃잎에 바르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났다.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줄쳐라.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 다음 그 밑에 여과액에서 줄쳐라.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 그 밑에 줄에 줄치세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결정 형태로 존재.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랬지. 그 다음 그 밑에 추출한 병원체를 인공배지 가로치세요. 인공배지가 뭐냐면 그냥 우리 요런 그릇에 뭔가 이렇게 깔고 요게 양분을 갖다가 어떤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공배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인공배지 가로쳤으면 정식하지 않았지만 줄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숙주세포 내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정식하지 않습니다. 생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뒤에 건강한 담뱃잎 세포에 있는 배지에 넣었을 때 담뱃잎 안에 넣었으니까 요거는 생물 안에 집어넣은 거지 맞지? 그때는 정식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번에 바이러스의 특성 동그라미 치고 밑에 생물적 특성, 비생물적 특성 앞에 별표 3개 때리세요. 자, 그래서 생물적 특성 밑에 줄치자 핵산 줄치고 그 밑에 줄에 밑에 줄에 정식 줄치면 되겠네. 정식.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돌연변이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비생물적 특성에 세포 구조가 아니다 줄치면 되고 그 밑에 줄에 단백질 결정체 줄치면 되고 그 밑에 줄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효소가 없습니다. 알겠지? 고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탐구 자료청 한번 보자. 다음은 박테리오파지의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과 박테리오파지가 정식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다. 모형 제작. 전개도를 잘라 만든 정 12면체에 빨간색 철사를 말아 넣고 샘보라. 자, 요게 지금 정 12면체를 만들었대. 요거. 그럼 빨간색 철사가 요겁니다. 말아 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빨간색 철사가 핵산이에요.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서 박테리오파지의 머리를 만들었다.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라 했습니다. 그거의 머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 2번. 파란색 철사 6개를 모아서 윗부분 기둥처럼 만들고 아랫부분은 각각 구부려서 다리 모양 만들었다. 파란색 철사 가지고 이거 만들고 다리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돼 있네. 그 다음 그 밑에 정식 과정 있지? 별표 3개 때렸어. 정식 과정 그거 출제되는 경우 좀 있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봐라.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표면에 부착. 오른쪽 그림 보세요.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인데 대장균 표면에 누가 부착되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부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글자 또 읽어볼게. 자신의 DNA를 세균 안으로 주입한 후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 대장균 안에 뭐만 집어넣냐면 요만만 집어넣습니다. 요만, 요거, 그렇지? 핵산만 집어넣습니다. 주입한 후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세균의 효소는 원래 인마는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잖아. 누구의 효소? 요마의 효소를 빌립니다. 알겠죠? 숙주세포의 효소를 빌려가지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이런 것들을 억수로 많이 만든다 이 말이야. 억수로. 그 다음에 새로운 단백질 껍데기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억수로 많이 만든다 이 말이지 맞지? 억수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정식한다. 정식한 바이러스는 세균을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고 밖으로 나온다. 오른쪽 그림 다시 보세요. 세 번째 그림 이렇게 막 만들어놨지. 네 번째 그림 점점 모양 변화가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간 그림 거기 보면 다섯 번째 그림에
빨간색으로 좀 적어놔라. 한 5번째 이 억수로 많이 있는 이 그림에 빨간색으로 뭐를 갖다가 적어야 되냐면 지금 정식을 했잖아, 맞지? 이 정식은 세포 분열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애들 많이 틀렸어요.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너희들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건 뭐예요? 분열입니다. 분열. 세포 분열 알겠죠? 근데 이렇게 개수가 많아진 거를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조립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조립. 세포 분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단을 갖다가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글자는 가벼우니까 쉽게 넘어가자. 1번 박테리오파지 모형과 박테리오파지 구조 비교. 그래서 정12면체 줄쳐, 정12면체 줄쳐서 뒤에 보라색 글씨 줄쳐 단백질 껍질입니다. 빨간색 철사 줄쳐서 DNA 줄치면 됩니다. DNA. 그다음 그 밑에 2번, 3번, 4번 그거는 한번 읽어만 보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기 들어가 있자. 사무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성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없지, 맞지? 우리 지구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는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여기 화성은 갔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우주선 착륙해가지고 뭐를 가져왔냐면 화성의 토양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전축도 기울어져 있고 지구하고 제일 가깝고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화산 활동도 있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화성의 토양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그 밑에 어떤 실험을 했는지 봐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3가지 실험 이래가지고 먼저 가부터 봐라. 가. 실험 가는요. 일단은 요래 가지고 요게 거기는 안 적혔지만 물에 적신 토양입니다. 물에 적신 토양. 물에 적신 토양에다가 이 안에 생물체가 있다 생각하고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미생물. 요 안에 미생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여기 지금 뭐 넣어줬지요? 이산화탄소 넣어줬지요. CO2 맞지? 근데 우리 이산화탄소 할 때 탄소 얘는 여기 원자력 얼마예요? 12제. 근데 그게 봐라. 14로 돼 있어. 저 보세요. 14짜리 이산화탄소 집어넣은 거 보입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방사성 원소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뭐를 했니? 전등을 켰어요. 그럼 전등을 켰다는 거는 자 동그라미 1번 셋 읽어볼게.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춘다. 2번 며칠 후에 용기 속의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 토양을 가열해서 방사성 기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화살 비추죠. 동화 과정을 실험한 겁니다. 빛을 비췄다는 거는 이렇게 한 거야. 요게 미생물이 요게 넣어줬던 이산화탄소 있지? 아까 물에 적셨지? 이산화탄소, 물, 빛. 그러면 얘가 미생물이 만약 있다면 C 6개, H 12개, O 6개인데 얘가 14짜리를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넣어준 거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가열했지, 맞지? 가열을 한 이유는 요게 위에도 무슨 상태냐면 유기물이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로 바꿔? 기체 상태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 옆에 요거 동그라미 좀 쳐라. 요 뭐라고 적혀있니? 방사성 기체 뭐 개척기 이렇게 돼 있지, 맞지? 맞나? 이게
내가 넣어줬던 14짜리를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했으면 14짜리 포도당을 만드는 걸 갖다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성 기체 계측기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설 봐라.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C14짜리를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것을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결과 방사성 기체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미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실험 봐라. 나 실험. 자, 여기다가 물에 젖힌 토양. 여기 미생물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 화성 토양이 된 용기에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를 주입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주입했냐면 C 6개, H 12개, O 6개. 근데 14짜리 탄소를 갖고 있는 영양소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미생물이 있으면 얘들 호흡할 수 있거든. 생물이면 호흡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 방출하겠지. 근데 여기서 14짜리가 방출돼야 미생물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옆에도 동그라미처럼 요게 방사성 계측기가 또 필요한 겁니다. 14짜리 이산화탄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성 계측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림 바로 위에 줄 주세요. 이화작용 호흡을 갖다가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설 봐라.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가 분해되어서 14짜리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결론 발생하지 않았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호흡을 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호흡을 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 실험 다 실험은 왜 했냐면 지금 얘들은요 방사성 원소를 갖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방사성 원소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영양소를 넣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짜리 이거 있지? 방사성 원소 아닌 거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생물이 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 CO2 이걸 방출할 거 아니야. 호흡을 하면 그럼 굳이 여기서 방사성 계측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마지막 그림 봐라. 마지막 그림에 이거 방사성 계측기라고 적혔니? 안 적혔지. 그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체 분석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밑에 가설을 보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기체 교환을 하여 용기 속에 기체 조성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용기 속의 기체 조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뭐예요? 미생물은 없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갑니다. 해석. 실험 가나다. 줄쳐다.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거 줄쳐서 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화성 토양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설계를 했는데 결론 실험 가나다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화성 토양은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1 이 실험에서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물질 대사라고 쓰면 되겠죠. 물질 대사. Q2 실험 가는 무슨 작용? 아까 광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지 마세요. 실험 나다는 이화작용. 둘 다 호흡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15쪽부터 숙제입니다. 어디까지 숙제냐면 19초까지 숙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중에 1월달 넘어가면 주간평가 칩니다. 너희들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선생님 암기시킬 거고 생물반이 이 반이 있고 또 딴 반이 있고 또 딴 반이 생물반이 3개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또 시험 성적 일렬로 세울 테니까 공부 잘해라. 암기 잘하고 알겠지? 마칩시다.